ママ、今日は雨降って外出れないから、うんババ抜きしよお、ババ抜きいいね、久しぶりにやろうか。う。イエーイ。じゃあ、そうすけからね。こっち。はい。じゃあ、今度ママの番。これ。どっちがいいかな。ひっくり返ってる方がいいんだよな。まあ、こっちに行こう。お、ジョーカー抜いちゃった。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6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맞다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25개의 한자를 이미 선보여드렸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7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7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윗부분에 있는 4개의 한자들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세요. 정답은 바로 이 아이가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한편 아랫부분에도 한자가 3개 보이는데 이 한자들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해 가면서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을 의미하는 한자인 손우와 생김새가 가타카나의 나처럼 생긴 아이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가타카나 나는 아니지만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남자아이 2명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바로 나예요. 즉 가타카나의 나의 발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나랑 친하게 손을 잡고 있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랑 친하게 손잡고 있는 아이는 과연 누구인가요? 정답은 친구죠. 따라서 이 한자는 벗우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友、友、 음으로는 ゆう、ゆう。 로 각각 읽어줍니다. 그럼 훈동예문부터 가볼게요. 韓国人の友達が欲しい。 한국 친구를 원해 라는 문장이 되고요. 다음은 음동예문 가볼게요. 彼女は私の親友です。 그녀는 내 절친이에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면 男女の間に友情ってあり？ 남녀 사이에 우정이란 게 가능해? 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 불가능 어느 쪽이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벗우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벗우라는 한자에 손수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친구와 둘이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게임의 룰은 간단해서 손으로 조커를 뽑은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카드게임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친구가 손으로 조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뽑아야 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뽑을 발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抜く、抜く。 라고 발음하고 그 이외에도 발음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한편 음으로는 バツ、バツ。 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럼 먼저 훈동예문부터 가볼게요. わさびは抜いてください。 와사비는 빼고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고요. 다음은 歯医者で親知らずを抜きました。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다음엔 음동예문 가볼게요. 彼は日本を代表する選抜ピッチャーです。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선발 투수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뽑을 발은 맞히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벗우, 윗부분에는 늘어질 표라는 한자가 왔어요. 참고로 늘어질 표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길장이 약간 변형된 형태와 석삼이 조금 기울어진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서 늘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한자를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제 친구가 미용실에서 막 머리를 하고 나온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와, 친구가 긴 머리에 웨이브를 주고 3가지 색깔로 브릿지까지 넣었는데 이거 완전 딴 사람이 냈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이유는 길게 웨이브를 주고 3가지 색깔로 브릿지까지 넣은 무엇 때문인가요? 정답은 머리카락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머리카락발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髪、髪、 로 있고 예외로서 が、が、 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 음으로는 はつ、はつ、 또는 パツ、パツ。 라고도 발음해줘요. 자, 그럼 훈동기문부터 가볼게요. 美容室で髪を切る。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라는 문장이고요. 다음은 最近白髪が増えている。 요즘 흰머리가 늘고 있다는 표현인데 흰머리는 시라가라고 해서 예외 발음 된다는 점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음동예문 가볼게요. 整髪、散髪。 둘 다 우리말의 이발에 해당하는 어휘인데 각각의 발음 차이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金髪、茶髪。 금발, 갈색머리라는 어휘인데 발음이 모두 빠츠로 된다는 점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발은 맞히는 것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벗우가 있고 윗부분에는 손톱조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한일이라는 한자가 각각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손톱조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무언가를 핥히고 있는 손톱 모양 떠올리시면 외우기가 수월해지세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손톱조라는 한자도 손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친구와 함께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 친구가 손을 일자로 쫙 뻗어서 친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손을 일자로 쫙 뻗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내치시면 안 돼요. 정답은 힘껏 당겨야죠. 따라서 이 한자는 당길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사실 이 한자는 단독으로는 쓰이질 않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뜻도, 음도 발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 한자가 당긴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길원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5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당길원이라는 한자에 손수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쌍의 커플이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번엔 여자친구가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멋진 남친이 손을 내밀어서 여자친구를 잡아 당기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파트너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손을 잡아 당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당연히 도와야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도울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円、円。 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먼저
대표적인 한자 어휘 3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援助、応援、声援。 원조, 응원, 성원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응원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간단히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皆さんを応援します。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울 원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6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당길 원이라는 한자에 날, 일이 더해져 있네요.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푸른 초원위로 햇살 가득한 해가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손으로 해를 잡아당기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햇살 가득한 해를 잡아당기면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따뜻해지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따뜻할 난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暖かい、暖かい。 음으로는 暖、暖。 으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훈동 예문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沖縄は冬も暖かい。 오키나와는 겨울도 따뜻하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다음은 음동 예문입니다. 真冬は床暖房が最高。 한겨울은 바닥난방, 즉 온돌이 최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할 나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니까 당길원이라는 한자에 실사가 더해져 있네요.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떤 여자아이가 보이는데 리드줄로 애완견 발바리를 잡아 당겨가면서 산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발발이 너무나 발발되는 바람에 도무지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발발거리는 발바리를 줄로 잡아당기면서 걸어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속도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느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느릴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ゆるい、ゆるい。 또는 緩やか、緩やか。 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かん、かん。 으로 발음해줘요. 그럼 이번엔 훈동인문부터 가볼게요. 靴ひもがゆるい。 신발끈이 느슨하다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この町は緩やかな坂が多い。 이 동네는 완만한 언덕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음동예문 소개해 볼게요. コロナによる規制が早く緩和されてほしい。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빨리 완화되었으면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6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나랑 친하게 손잡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벗우가 되었고, 뜻으로는 토목, 음으로는 유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친구가 손으로 조커를 뽑았다고 해서 뽑을 팔이 되었고, 누꾸, 바츠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친구가 길게 웨이브를 주고 3가지 색깔로 브릿지를 넣었다고 해서 머리카락 팔이라고 했어요. 뜻으로는 카미, 가로 발음한다고 했고, 음으로는 하츠, 빠츠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손을 일자로 쭉 뻗어 당긴다고 해서 당길원이 되었고,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뜻도 음도 발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한자는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손을 잡아 당겨서 도와야 한다고 해서 도울원이 되었고, 발음은 음으로만 앵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6번째 한자는 햇살 가득한 해를 잡아 당기면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따뜻할 난이 되었고, 아따따까이, 남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한자는 발발거리는 발발이를 리드줄로 잡아당기며 가는 바람에 걸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느릴완이 되었고, 뜻으로는 유르이, 유리아까, 음으로는 캉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쭈구리 일본어 한자편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それじゃ, 바이바이!